네, 이번 연휴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배당될 전망입니다. 예.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아마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1심은 해결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탄핵심판까지 연결돼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재판에 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4번, 5번씩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윤석열 씨나 그쪽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열심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솔직히 윤석열 씨는 지금 할 줄 아는 게 혹은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3번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이것저것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4번씩 가게 하고 하루 종일 있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 거기가 서울만 갑니까? 수원도 가지. 수원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재판을 좀 연계해달라는데 그것도 연계 안 해줬는데요. 총선 때도 연계 안 해줬어요. 정당에서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국회 의석들을 배분받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래서 그때도 안 해줬는데 자기 3번 가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들이 맨날 쇼핑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삼권 분립이든 민주주의 원칙이든 법률적인 어떤 권한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무런 원칙도 없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지들 마음대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빨리 직무를 정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무를 배제해버려야 돼요. 하지만 그래요. 헌법재판소법은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피청구인의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다. 재판부가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으려는 목적이다. 관련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관련된 형사 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증거들 다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왜냐면은 이 지금 선임된 변호사만요 내노라 하는 솔직히 우리가 가면은 억대 이상을 들어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16명이나 선임되어 있습니다. 아니 뭘 그 헌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몇 킬로 됩니까? 왔다 갔다 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에 있으면 더 힘들어요. 나와서 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게 더 낫죠. 아니 그리고 형사재판 하게 되면 이게 단심제가 아니잖아요. 예. 3심이 돼야지 예를 들면 그렇죠. 최종적인 판결이 나는 건데 그럼 대통령을 그때까지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무정지된 상태로 1년 이상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자체가 대통령스럽지 못한 행동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헌재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아주 예를 들면 위태로운 상황 자체를 갖다가 바로 바꿔서 조기 재선으로 가든 아니면 탄핵 갖다가 뭐 기각을 하든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헌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헌재는요 지금 엄청 화났어요. 지금 그렇죠. 어디서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흔들어대고 니네 맘대로 입이 뚫렸다고 입이냐, 니네 맘대로 말하고 돌아다니냐 지금 엄청 화났어요. 사실. 헌재는요 이 요번에 그 왜 헌재 중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보니까 100%안 받아들이는 게요. 이미 공소 제기는 엊그제 됐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전에 증인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해 버렸어요. 그거는 이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5개 뚝이 무너졌다. 윤석열을 보호한 사람 아무도 없다. 김건희조차도 윤석열과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국힘이 지금 이제 윤석열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거냐. 자, 지금 김문수를 중심으로 극우들이 결집해서 차기 대선 후보가 김문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잘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한동훈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최초로 공개하다시피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국힘은 앞으로 그러면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내부 정비를 할 것이냐, 전열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에 정광훈과 계속 손잡고 간다? 그럼 정광훈은 국힘을 지금 적극적으로 밀 것이냐? 이 사람도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다고요. 전남 수사팀이 구성됐잖아요. 날 잡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잘 됐잖아요. 잡아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아까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이 제가 보더라도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명분이 일단 약하고 그 다음에 동인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변론 내용을 보면 더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4일날 큰일 났습니다. 8일도 있죠. 이제 계속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켜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국힘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강성의 멤버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게 명태균 게이트까지 걸려 있으니까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선 준비를 실제로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오세훈 씨는 자기는 걸릴 게 없다. 나는 난 돈과 관련이 없다. 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한 거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출마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출마를 했을 때 당 내부가 질서 있게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탄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탄핵 인정해, 탄핵 반대야. 이 질문부터 교통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들이 이기는 것은 합리적 개혁 성향의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분을 더 갖는 게 중요하니까 강성이 좋으냐, 중성이 좋으냐, 아니면 아예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겠지만 이것이 교통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승민, 그 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홍준표. 그 다음에 이준석은 개혁신당에서는 또 어쨌든 이미 또 나오죠. 예. 나오고 지금 있어요. 김문수. 김문수. 네, 또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제가 아는 거요. 저는 이 국힘 말고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들었다면 이건 진짜 정확히 너무 그래서 아까도 고민을 했어요. 이 어느 정도까지 살짝 이야기해야 저하고 통화하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안 물어볼게. 그냥 수-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수사팀 내부 분위기가 안 들킬까 하는데 차라리 정계환한테 들었다고 아니, 얘기해요. 저 수사팀에서 있잖아요. 예. 소환할 순서까지 다 정해놨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대요? 그래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참 그렇는데 국힘 관계자들 말씀이죠. 예. 예.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사람 예.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소환할 순서까지 다 정해놨다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놨고 네.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고 지금 유승민 안철수는 되게 좀 본인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혹은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안에서 이렇게 힘 받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뭐 요 정도인 거죠. 제가 또 유승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국민의힘 안 될 것 같아요. 유승민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법 출신 고수 좌파 한 명이 더 있어야지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을 갖다가 판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뒤로 밀어놓고 한 명 더 땡겨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적어도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즘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이 정도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표도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저 그렇다면 이 정도 뭉탱이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후보군들로 조기 대선을 치른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리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요. 여론조사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론조사 제가 어제 뭐 경향신문 얘기도 했지만 중도층에서는 2배 넘게 야당 선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설 명절 인사하러 갔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매우 놀래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극우가 결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론조사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여러 명의 후보를 데리고 나와도 재반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들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선에 누가 출마하느냐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차기 국힘의 당권 그렇죠. 또는 지배력을 누가 이제 더 가지고 갈 것인가 이 게임으로 가버렸고 유승민 의원 안타깝죠.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끝났어.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설 자리가 있냐고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 추천하고 여당목 있고 야당목이 있어요. 이것을 추천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당의 색깔 때문에 특정인을 추천하는데 판사를 좌파라고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에. 너무 놀랐어요. 유승민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예, 되는데 예. 이게 좌파다. 저 사람은 우파야. 이렇게 아니, 했어. 골수 좌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 선택이라는 것이 아니 근데 골수자파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순간 끝난 대선을 거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박하천 예. 행정관님 예. 종북 주사파예요. 공산주의자예요. 제가 동대구역에서 오는데 공산화를 막아야 된대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개인이 이불 밑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공론회장에서 정당에서 국민을 상대로 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 이거 말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강서구청도 이런 늪이 있었어요. 늪.
그다음에 네.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민주당이나 야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떨어지니까. 시작하고 여권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서 와 우리가 이겨 강서구청장을 그러다가? 그런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20%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그때 설레발 떨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포집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윤석열의 구속 기소가 되면서부터 여론 자체가 다시 예를 들면 환원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아주 매우 상식적인 여론 지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전 그렇다면 2월 초에 만약에 헌재가 9명으로 완성되고 그다음에 재판이 본궤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윤석열 말고도요. 뭐 김용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증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더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야 진짜 얘네들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네. 국힘 쪽에 아주 건강한 분 말씀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 이번에 어쨌든 보수 정치 세력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기회는 올 것이다. 대통령 그렇죠. 선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국힘이 사느냐 죽느냐의 길인데 쭉 이제 시나리오를 A, B, C 이야기하는데 A하고 B의 시나리오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더라고요. 민주당과 국힘이 경쟁하는데 좀 더 합리적 개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자. 너무너무 좋았죠. 그 이러한 이안도 다 괜찮아요. 4만은 이제 정말로 김문수 뭐 이런 유의 일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야 너무 좋다. 그걸 한번 해봐라 당신이. 네. 라고 하는데 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0%예요. 6%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당헌 당규를 다 바꿔야 된대. 아, 당헌 당규 바꿀 수가 없대. 내부 세력 때문에. 그쵸. 이익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야 그럼 어떻게? 그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죠. 우리는 말밖에 없는 거죠.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절망적이다.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를 지금 종합해서 보니까 더욱더 국민의힘은 안 되겠구나. 윤석열을 저렇게 정말로 망하게 하는 것과 결이 똑같이 가고 있다. 네. 국힘도 정말로 폭망하고 있다.